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스텝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 되는 정보만을 꽉꽉 눌러서 알려주는 리서치 돈알리의 최상욱입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든가 오징어 게임 그리고 기생충 같은 영화를 보면은 한국 음식을 먹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외국에 상당히 바이럴이 되고 있다고 하죠. 단순히 바이럴을 넘어서 국내 식품 기업들의 이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 내용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세계로 뻗어나가는 K푸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래서 이런 K푸드가 정말 기업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좀 이런 이슈로 사볼만 한지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해서 오늘은 하나투자증권의 음식료 섹터를 담당하시는 한유정 애널리스트님 모시고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투자증권에서 음식료 담당하는 한유정 애널리스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저는 하나투자증권 애널분들하고 거의 1년 넘게 교류하고 있는데 또 한유정 애널리스트님은 또 새로 오셔가지고 일단 상당히 반갑고요. 오자마자 이게 너무 부지런한 거 아십니까? 오자마자 자료를 거의 뭐 40장짜리, 70장짜리 이렇게 막 쓰셔가지고 제가 레포트를 보다가 누군데 이렇게 자료를 쏟아내나 했는데 그 애널리스트님이시더라고요. 보고서 보니까 K푸드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 쓰셨던데 이게 지금 과거에는 어땠고 요즘에는 좀 해외 시장 관련해서 K푸드의 전반적인 그런 위상이나 추이가 어떤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역사에 대해서 이제 깊게 아는 거는 아니지만 2010년도 이전에도 이제 정부 주도하에 K푸드를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었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메인이 됐었던 제품들이 비빔밥이나 전통주, 떡볶이 같은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번 먹어봤을 때 굉장히 신기해하는 그런 재미있는 반응들이 유도가 되었었지만 아무래도 친숙한 제품들이 아니다 보니까 네. 그게 재구매, 반복 구매로 이어지지는 않아서 사실 시끄러웠었던 거 대비 숫자로 찍히는 부분들은 많이 없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기업들 주도하에 좀 현지화된 제품들을 중심으로 네. 의미 있게 해외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품목들이 많습니다. 이런 품목들, 이런 기업들한테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최근에 자료 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에 뭔가 1세대 그 떡볶이 시절에는 정부가 주도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 기업들 주도하에로 시작을 하셔서 제가 또 그걸 좀 캐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런 K푸드 붐은 좀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어떤 걸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어서 사실 네. 다 나열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 대표적으로는 CJ 제일제당이 당연히 이제 선두에 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당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만두 판매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만두와 교자, 딤섬의 차이를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은 알 수 있지만 네. 외국인들은 알기가 어렵죠. 어려울 것 그만큼 같습니다. 이제 그들한테는 친숙한 제품군이기 때문에 아마 제당에서도 만두를 첫 선발대로 세웠던 것 같고요. 만두 해외 매출액이 지금 1조를 넘어가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 또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도 사상 최고 수출 금액을 계속 경신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수치가 나오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만두나 라면 같은 그런 면 요리들이 지금 2세대 해외 수출을 조금 주도하고 있는 그런 K푸드라고 할 수 있고 또 관련 기업이 CJ 제일제당하고 그리고 삼양식품 같은 회사까지 벌써 다 말해주셔가지고 그러면은 좀 더 좀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 일단 CJ 그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뭔가 기생충에서도 그렇고 막 불닭 짜파구리 만들고 네. 막 이러면서 그때도 굉장히 한번 바이럴이 세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저거 뭐냐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 CJ 제일제당은 좀 어떤 기업이고 시총이 좀 어떻고 매출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기업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에 진출되어 있지 않은 국가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세계화의 노력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최근에 슈완즈 컴퍼니라는 미국의 냉동식품 회사를 인수해와서 슈완즈 컴퍼니의 네. 유통망, 물류망들을 활용해서 기존의 제일제당의 K푸드 네. 매출액을 좀 더 공격적으로 확장하는 데에 포커스를 두고 있고요. 그 첫 번째가 만두가 되고 있는 거고요. 참고로 연간 제당의 미국 식품 매출액은 3조가 넘어가기 때문에 네. 국내에서보다 훨씬 큰 매출을 미국에서 지금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네. 어마어마하네요. 네, 많이 커졌죠. CJ 제일제당이 미국에서만 거의 3조 원 넘게 매출을 한다고 해서 제가 지금 굉장히 충격받았는데 이 회사 연간 매출 사이즈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 회사인가요?
바이오나 물류까지 합쳤을 네. 때 연결 기준 매출액은 30조 정도 되고요. 식품 쪽만 놓고 봤을 때 10조 매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3조 가량 매출액이 미국에서 발생한다고 하는 거는 네네.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요즘처럼 환율이 조금 높은 경우에는 이런 CJ제일제당의 미국 부분에 대한 실적은 당연히 좀 우호적으로 작용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음식료 기업들은 외화로 원재료를 수입해오는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고환율이 어느 정도 부정적이다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요. 지금 CJ제일제당처럼 과거랑 다르게 해외 매출액이 크게 커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매크로 환경이 부정적이다라고 말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의미 있는 지역 비중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보통 음식료 섹터라고 하면은 이제 내수 시장의 내식을 좀 담당하거나 일부 외식을 담당하는 그런 기업들이어가지고 이런 고환율이 원가에 영향을 줘서 좀 실적이 안 좋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수출을 통해 가지고 벌어 들어오는 이런 형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고환율이 매출액 증가로 연결되다 보니까 이게 음식료 섹터 디스카운트 할 요인은 전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 그냥 이렇게 원가 얘기한 김에 그러면은 저희가 제조업을 볼 때 소위 QPC로 많이 보는데 지금 이런 Q적인 측면에서 CJ제일제당이 미국이든 그런 글로벌화가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런 해외 성장이 많이 나온다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 Q 그로스에 대해서 당분간 좀 계속해서 이렇게 외형 성장이 가능하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지 그러면 그 근거는 좀 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를 지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희 음식료 섹터는 실적 추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실적이 가장 중요하고 그건 QPC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일제당 같은 회사들, 삼양식품 같은 회사들은 해외 쪽에서 Q그로스가 의미 있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긍정적이고요. 이 두 개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까지 포괄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내식 수요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졌기 때문에 내식의 식습관이 좀 고착화되면서 여전히 저희 쪽의 수요는 견조하기 때문에 최근에 곡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분 그리고 환율 상승에 대한 부담분이 가격으로 좀 순조롭게 전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해외 쪽에서 Q가 올라가고 있기도 하고 C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P로 전가되면서 절대 이익의 규모는 커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네. 저희 음식료 섹터의 하반기 내년 전망은 밝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CJ제일제당이 시가총액이 거의 한 6, 7조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순이익도 보면은 거의 뭐 6천억대를 넘어가가지고 제 테이블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럼 거의 지금 성장 기업인데 PER이 10배 이하로 좀 내려온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음식료뿐만 아니라 뭐 사료 관련 바이오도 있고 또 대한통운 물류센터도 있고 복합 기업이어서 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 보이는 그런 기업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특히 뭔가 이런 세계화의 외국 기업들 물류망 막 인수하고 뭐 상당히 좀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라면 얘기를 저희가 좀 해보고 싶은데 저도 라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라면 좋아하거든요. 근데 외국도 지금 라면 시장 성장세가 조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으면은 좀 뭐 어떤 지역에서 어떤 거 위주로 나타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이 제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가 크기도 하고 성장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기도 한데요. 2016년도 이후로는 일본 기업들의 점유율이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K 컨텐츠들이 해외 시장에서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그쪽 미디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제품들에 대한 노출도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꼭 우리 제품이 노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사실 해외 시장에서 한국이라는 굉장히 작은 나라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친밀도, 호기심이 올라가는 부분들도 저희 제품 수요 증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네. 그 대표 제품이 라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면은 모두를 포괄하는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저소득자들도 뭐 네. 소득이 높으신 위에 계신 분들도 네. 우리가 공통적으로 먹는 음식이 유일한 제품 라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좀 해외 시장에도 어필이 잘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요. 뭐 기생충 보면 라면에 소고기 넣어서 먹으니까. 네, 뭘 이제 넣느냐에 따라서 또 부자들은 네. 요리처럼 해 먹고 네. 그냥 아니면은 뭐 짜파게티만 먹어도 되는 물에다가 거고. 그냥 라면 끓여가지고 네. 계란도 못 넣고 먹는 거죠. 네. 아 근데 미국에서 라면 그로스가 많이 나오는 게 그러면 그 미국에 있는 정말 퓨어 미국인들은 보통 젓가락질 잘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막
그럼 뭐 포크로 먹는 건가요? 뭐 포크로 먹기도 하고 젓가락으로 먹기도 하고 먹는 방법은 다양하니까요. 이게 순수 미국인들이 먹고 있다라는 네. 거를 설명할 수 있는 지표는 없지만 네. 저희 기업들의 MS 상승세를 보면 이 MS는 미국에 있는 아시안으로 설명을 하기에는 좀 말이 안 된다라고 네. 할 정도로 높은 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거의 본토를 침공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군요. 네. 그러면 이 라면 쪽으로는 우리나라 그 커버하시는 기업 중에서 어떤 회사들이 조금 볼만한 그런 기업인지? 농심도 성장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농심 네. 같은 경우에는 국물 라면들을 중심으로 성장이 잘 나오고 있고요. 네. 최근에 성장률이 높게 나오고 있는 기업은 삼양식품인데요. 제 두 번째 최선호주인데 네네.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불닭볶음면의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내 매출보다 네. 수출 매출이 더 클 정도로 믹스가 많이 바뀌었고요. 매년 성장률이 계속 두 자릿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도 좀 추가적인 성장세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 지금 삼양식품이 국내 매출보다 해외 매출 사이즈가 더 커요? 네, 해외 매출이 커진 지 좀 됐고요. 이익의 비중은 해외 쪽이 훨씬 더 클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뭐 삼양식품은 뭐 사실상 완전한 어마어마한 수출 기업이네요. 그럼 요즘 같은 그런 국면에서 되게 뭔가 좀 좋아질 만한 그런 개연성이 많이 느껴지고, 그리고 불닭볶음면 많이 팔리는 게 되게 신기한데, 그 불닭볶음면 좀 맵지 않습니까? 저희한테도 좀 매운 편인데 이렇게 좀 화끈하구나. 일단 그 선호하는 그런 품목을 보더라도 그걸 지금 미국에 많이 팔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미국 포함해서 글로벌로? 네, 글로벌리 판매가 많이 되고 있고요. 이게 뭐 매운맛을 누가 먹어라고 네네. 할 수 있는데 그 니치한 마켓을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잘 뚫고 들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구나. 아니, 저도 사실 개인적인 그 최선호는 삼양라면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라면에 삼양라면이 제일 소위 베이직해서 이것저것 넣어서 먹기 좋은데, 불닭볶음면 같은 그런 엣지 있는 그런 제품 그로스가 많이 나오는 데가 신기하고, 삼양식품에 대해서 좀만 설명해 주세요. 기업 실적이나 좀 주가 추이는 어땠는지 얘기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삼양식품의 주가는 수출 실적과 거의 동행해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최근에 주가 상승을 견인했던 게 실적 상승을 견인했던 게 다 수출이었기 때문에 네. 수출이 가장 키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6년도부터 수출이 본격적으로 나가기 시작했고요. 네. 2015년도에는 300억 원대에 불과했었던 수출 매출액이 네네. 지금 뭐 3천억을 훌쩍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네. 높은 성장성이 최근에 나타난 만큼 변동성도 좀 높아서 네. 주가도 좀 변동을 보이고 있긴 한데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에는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거고요. 네네. 워낙에 짧은 기간 동안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공장 캐파가 좀 부족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네네. 근데 올해 6월 달부터 밀양 신공장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캐파에 대한 부담도 좀 완화되면서 보다 본격적인 해외 매출 성장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그 증설 캐파 기준으로 아까 연간 해외에서 3천억 원 정도 매출 일어난다고 하셨는데, 뭐 증설된 캐파가 한 몇 %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래서 향후 지금 어느 정도 실적 레벨로 추정하고 계신지. 캐파로 놓고 봤을 때에는 네. 기존 대비 50% 정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규모이고요. 저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장을 새로 짓는 이슈가 잦지 않기 때문에 네, 엄청 중요한 이슈잖아요. 네, 새로 지을 때 좀 부지를 크게 가지고 가기 때문에 지금 세팅될 라인 기준으로는 약 50%가량 캐파업을 보고 있지만 네. 정말 만약에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난다고 또 옆에 하면 또 네, 라인 또 추가적으로 짓는다? 와. 라인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캐파의 상단에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제 예전에 디스플레이 공장 지을 때도 7세대 짓고 옆에 8세대도 있고 10세대 라인도 다 만들어 네. 나가시고 하나씩 늘렸는데, 일단은 국내 매출보다 해외 매출이 더 많다는 게 상당히 충격적이었고, 요즘 같은 그런 국면에서 굉장히 봐야 될 기업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주가의 키팩터도 수출이라고 하니까 거의 2020년에 시즌 보는 것처럼 얼마나 많이 팔렸냐 이거 가지고 되게 예민하게 보는 것 같이 어려우면서도 쉬울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구조적으로는 굉장한 성장주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투자자분들이 꼭 관심 갖고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판단이 드네요. 앞으로 그 도날리에 자주 나와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뭐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이 음식료 섹터 투자의 어떤 주의사항이나 아니면은 음식료 섹터를 보실 때 좀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지 된다거나 그런 베이직한 얘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QPC를 잠깐 얘기했는데 지금은 원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 기업들도 이익률 방어하는데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만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이익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내후년에 만약에 코스트가 내려가는 구간이 온다고 하면 저희 기업들의 이익률이 더 벌어질 수 있는, 확장될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음식료 섹터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감동받았습니다. 저도 일단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종종 불러서 음식료 섹터 업데이트를 계속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 같이 이제 인사하고 끝내도록 하겠고요. 도날리 구독하시는 시청자분들 2022년에는 투자 환경이 굉장히 어렵긴 한데 좋은 섹터를 선별하는 그런 선구안을 갖게 되시길 바라고 그 선구안에 저희 채널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같이 인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